날씨가 아주 많이 덥습니다. 기자님도 얼마나 애 많이 쓰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날도 더운데 꼭 좀 정론강 가면 좀 방식 웃기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와봤습니다. 너무 애 많이 쓰고 계시죠? 늘 감사드립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입니다.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 2019년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내용입니다. 조원진 공동대표, 홍문종 공동대표 발언 내용입니다. 홍문종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무늬만 대통령인 문재인이 더 이상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지난 주말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총동원하여 페이스북에 글을 기재하고서 한일 전쟁을 치르듯 참모 공작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가 이번 한일 정부의 임시정부라고 규정하고 전투를 독려하고 있는 듯한 상황이고, 민노총과 좌파 시민단체들은 익히 예상했던 대로 반일 감정을 무기로 다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3일 문펜이 주동이 되고 좌파 물리력을 대표하는 민노총이 행동대원 격으로 나서서 제2의 촛불 쿠데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청와대의 문재인과 그들 종북파 측근들이 한일전 수행을 위한 명령을 내렸으니 중국 문화 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처럼 자본주의 추종 세력들과 우파 정치인들을 반동으로 규정하고 인민재판 열기를 더해갈 것입니다. 그들은 촛불 문화제 직후 일본 아베 규탄 행진을 조선일보까지 진행하고서 조선일보 출입금지 퍼포먼스로 제3차 촛불 문화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목표로 하는 타겟, 표적은 아베 규탄은 명목상이고 실제는 반일, 친일 프레임 구도로 끌고 가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 우파 정당, 우파 시민들을 친일 세력으로 규정,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항일전 선동 공작과 홍위병식, 군중 동원, 광풍의 정체가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 같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진 일반 국민들은 주말을 지나면서 좀 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보고자 하며 대처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주말 민심을 정리해보면 이번 한일 경제전쟁이 시작되고 이후 확대된 1차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국정 파탄으로 기업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경제 보복으로 관련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는 더 극심해질 것이고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직간접적인 피해 영향권 안에 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대공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장사정포를 김정은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사하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종북좌파 정권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선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고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익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1965년 6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일 국교 정상화 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 담화에서 각박한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지난날의 감정에만 집착해 있을 수는 없다고 역설하시면서 어제의 원수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정보다 국익을 최우선하는 고뇌에 찬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한일 청구권 자금을 밑거름 삼아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들과 현재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대통령이라고 다 같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자질과 역량,
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을 정도로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결격 사유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면서 국익을 최우선하는 순간순간 고뇌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무능한 대통령인 문재인이 더 이상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국난의 위기 속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그들이 토착 왜구를 말하면 우리는 토착 빨갱이를 얘기해야 한다. 지소미아를 파기하자 하는 것은 미국과도 싸우겠다는 것. 오늘은 광화문 천막투쟁 88일차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감금 옥중투쟁 하신 지 858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자기들의 정통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나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며 그들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좌파들은 진보를 그들의 전유물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 좌파들은 진보가 아니라 폐쇄경제, 계획경제를 주장하고 한미일 삼각연대를 깨버리고 한미동맹을 깨버리는 그야말로 수구 좌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의 많은 우방국들과 안보의 동맹, 연대뿐 아니라 경제, 무역에 있어서 많은 교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군사 5대 강국, 12대 경제 강국으로 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그들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 그들이 진보인 양 떠들었지만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수구 꼴통 친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경제를 폐쇄시키고 자급자족 경제를 말하고 우방국가와 관계를 단절하려는 그들은 김정은 바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미일 삼각연대를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결국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연방제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목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국이라는 자가 민정수석대, 조국이 말하면 멀쩡한 국민도 친일주의자가 되고 멀쩡한 정당도 친일정당이 되어버리는 그런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폴리페서 교수로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조차도 조국에 대한 비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국이 대한민국에 설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어떻게 법무장관을 하겠다는 자가 본인이 말하면 멀쩡한 정당도 친일 정당이 되고 본인이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으면 멀쩡한 국민도 친일이 되어버리는 그 오만함에 우리는 정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좌파들은 좌우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수국골통 좌파들입니다. 친북바라기 좌파들이고 반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족끼리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끼리 그냥 폐쇄적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의 좌파 언론들이 반일 프레임, 친일 프레임을 고도로 선전선동하고 있지만 촛불에 속고 거짓 평화 쇼에 속은 국민들이 더 이상 이들의 계략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5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 문재인 지지율은 떨어지고 많은 국민들은 친일, 반일 프레임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멀쩡한 한미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한미일 삼각연대를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자살 정권입니다. 정권 잡은 지 2년 만에 나라 경제를 이렇게 자폭시키고 외교 관계를 이렇게 단절해버리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적통 정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공화당 당원분들께서도 느끼셔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좌우 개념 이념의 정당이 아닙니다. 그들은 친북, 종북입니다. 한미일 삼각연대도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가고자 하는 정권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깨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우리가 화이트 국가로 지정되고 대한민국은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소미아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 교환이 있었습니다. 지소미아를 주동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지금 그것을 폐기 운운하는 문재인 정권의 관료와 청와대 인사들은 미국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내를 내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과 척을 지고 일본과의 관계를 중국 공산당, 북한 김씨 3대 세습 정권, 러시아 공산당, 그리고 한국의 자생 빨갱이들이 합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들이 토착 왜구를 말하면 우리는 토착 빨갱이를 말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좌우 정당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전형적인 사회주의, 전형적인 민족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지금의 정권입니다.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국민들께서 거짓 촛불에 속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의 외교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싸우자, 절대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기업들은 그야말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과의 이런 경제보복 문제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가는 길이었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을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져가는 기업들과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 저항은 엄청나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과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분에서 5분 후에 다시 후반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